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도 국방 예산을 50% 이상 늘려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176조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의원, 강요들과 협상 끝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2027년 국방 예산을 1조 달러가 아닌 1조 5천억 달러가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누려야 할 꿈의 군대를 구축하고 더 중요하게는 어떤 적이 있더라도 우리 안전과 보안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방 상하원을 통과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명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의 국방 예산은 1조 달러에 살짝 못 미치는 9,010억 달러, 우리 돈 약 1,307조 원인데 이보다 6천억 달러, 우리 돈 약 870조 원 규모로 증액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 덕에 이처럼 거액의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상 최악이던 졸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불과 1년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관세와 이를 통해 창출되는 엄청난 수입 덕분에 우리는 쉽게 1조 5천억 달러라는 수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시에 견줄 데 없는 군사력을 생산하고 동시에 부채를 상환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중산층 애국자들에게 상당한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통제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력을 동원해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납포했는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수 기자. 네, 미군 유럽사령부는 미국 제재 위반 혐의로 벨라 1호를 압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해양경비대의 추적 끝에 미 연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북대서양에서 압류했다고 밝혔는데요.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도 납포 사실을 확인하며 제재 대상 원유를 수송한 베네수엘라의 그림자 함대 소속 선박이라고 말했습니다. 벨라 1호는 이란에서 출발해 원유를 싣기 위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려다 미국 단속에 걸렸고 이후 선체 측면에 러시아 국기를 그리는 한편 러시아 국적으로 등록하며 명칭을 마리네라호로 변경했는데요. 러시아는 미국의 선박 납포에 21세기형 해적 행위라고 비난하며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 시간 7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장기간 통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이 무기한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베네수엘라의 원유에 대한 통제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바꾸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라면서 판매 수익을 베네수엘라 안정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이어 눈독을 들이는 그린란드와 관련해서도 행동에 나선다고요?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시선은 북극의 전략적 요충지인 그린란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상황과 관련해 다음 주에 덴마크와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구매하려고 하냐는 질문엔 그건 애초부터 늘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였다면서 새로운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한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바이마르 삼각동맹을 형성한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는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 시도를 거듭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7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마친 후 루이지애나를 사고 팔던 시대는 지났다며 위협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이 1803년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땅을 사들였던 것을 언급한 겁니다.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EU가 그린란드와 덴마크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을 밝혔습니다. 네, 김지수 기자,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산하 기구를 포함한 60여 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겠다는 서명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개 유엔 산하기구 및 35개의 비유엔 국제기구로부터 탈퇴를 명시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현지 시간 7일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해당 기구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요. 백악관은 이들 기구가 미국의 국가이익, 안보, 경제적 번영에 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모든 정부 부처, 기관은 해당 기구의 참여 및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유네스코에 대한 탈퇴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후 미국은 서반구 장악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상원은 추가 군사 행동을 제지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현지 시간 5일 소셜미디어에 이곳은 우리의 방구라는 글귀가 적힌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적었습니다. 불법 이민자와 마약 유입 문제가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경고이자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개입을 차단해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이른바 돌로주의를 내세우며 서방국 장악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ir plan for the U.S. running Venezuela is vague, based on wishful thinking, and unsatisfying. When the United States engages in this kind of regime change and so-called nation building, it always ends up hurting the United States.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번 작전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 의원은 마약 테러리스트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멕시코 카르텔을 공격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2차 공습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 상원은 이번 주 의회 승인 없이 추가 군사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지윤입니다. 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엔 이슈 오늘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연방 대법원 홈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공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현지 시간 9일에 중대 사건 판결이 나올 것이다. 근데 중대 사건이 뭔지는 말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중대 사건이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거 맞습니까?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는 그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법관 9명이 모두 참석하는 사안에 이제 그 중대한 그 사안이 아마도 상호 관세를 지칭하는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이번 뭐 당연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쟁점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 그 4월부터 시작해서 부과한 상호 관세가 이제 국제 비상경제권한법 IEEPA라고 해서 이제 국가의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그것을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이것으로 뭐 경제나 금융 같은 조치들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예. 대개 지금까지는 이게 뭐 테러 단체라든지 뭐 특정 국가를 제재할 때 예를 들어서 대북 제재 그러니까 적성국이나 위협에 대한 조치들로 그걸 근거로 이제 사용이 됐었는데 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는 이제 동맹하고 우방국하고 상관할 것 없이 이제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예. 이게 과연 그 적법한 것인가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조금 불리하게 판단들이 나왔습니다. 1, 2심이요. 1, 2심에서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 그래서 예. 뭐 지금 대법원 그 관 9명 중에 뭐 6명이 보수고 3명은 진보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그 1, 2심에서는 또 적법하지 않았다 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긴장되는 나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관세 상호 관세는 불법이 아니면 위법이야 무효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렇습니다. 당장 수입업자들도 소송 내서 돈을 뭐 토해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이 상호 관세를 외교 무대에서 굉장히 무기로 사용했잖아요. 타격이 그렇습니다.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자기 지금 소셜 미디어에 새해부터 만약에 이제 위법 판단이 나면 이건 미국한테 심각한 타격이다. 그리고 지금 상호 관세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의 그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예. 것들이 없어질 거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효 판단이 나더라도
이 상호관세 정책이 사라질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그 미국은 아이파법만이 아니라 예. 다른 것을 근거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 확장법 232조가 대표적인데요. 이게 이제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를 해친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때 이제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역법 301조라는 것은 이제 교역 상대국이 불공정한 그 무역을 했을 때 예.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이고 그래서 실제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뉴욕 타임스가 주최한 행사에서 이 무역 확장법 232조하고 이 무역법 301조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관세 구조를 정확히 재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 말고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뭐 무역법 122조, 관세법 338조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수단들이 검토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당연히 무효 판결이 나면 파장은 있겠으나 예. 이 관세 정책이 해소되지는 않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한편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의 유조선을 북대서양에서 납포를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즉각 반발을 했는데 미국 측이 이 러시아 유조선을 납포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 유조선 이름이 벨라 1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 21일에 이란에서 출발해서 이제 원유를 싣고 베네수엘라에 들어오던 것을 미국이 단속했는데 이게 도주를 했고 예. 미국이 한 2주 정도 추적을 해서 지금 납포를 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지금 판단하는 것은 이 벨라 1호가 단속에 걸린 다음에 이 선체에 러시아 국기를 그려넣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그때 등록을 해서 선명을 마리네라호라고 변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은 이것은 그림자 선단, 허위 국기를 개양한 무국적 불법 선단이기 때문에 납포를 했다라는 게 미국의 공식 입장인데요. 예. 러시아 입장은 다릅니다. 네. 러시아 입장은 이제 자기한테 등록한 이건 국적 선박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납포한 것은 이 유엔법의 유엔 해양법의 위반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승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합법적이었고 이 필요할 경우 이 선언들을 미국으로 송환해서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로 지금 강대국 간의 신경전이 지금 미국에 간 서반구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납포 사건도 마찬가지로 신경전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합법적으로 수출이 막힌 베네수엘라산 원유인데 결국에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직접 건네받아서 네. 시장에 팔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리 판매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지금 이 CNBC 보도를 보니까 미국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한 봉쇄 조치 이후에 그 베네수엘라 안에 수백만 배럴의 그 원유가 지금 저장이 되어 있고 이 중에 5천만을 시작으로 해서 그 시장의 시가로 팔겠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금 강조한 내용을 보니까 이 원유 판매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것은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통제할 것이고 다만 이제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서 이 수익을 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미국의 전략적 포석은 사실상 이 원유 시장에서의 미국의 장악력을 높이겠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뭐 그 수치가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8.3% 원유 생산량을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12%, 중국이 한 4, 5%,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가 가장 많은 이제 중동 국가로 한 12% 정도가 되는데 예. 이 이란, 이라크, UAE 등을 합치면 한 2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 러시아, 뭐 중동, 중국 이렇게 하면 당연히 미국이 더 많은 거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인데요. 예. 다만 이제 베네수엘라의 그 원유 사실 많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한 1%, 그러니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생산량이. 네,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럼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베네수엘라만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그린란드 다른 것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캐나다의 원유 생산량이 이 다른 중국하고 한 견줄 정도로 한 4~5%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뭐 그린란드도 마찬가지로 원유 그 광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포석 전반으로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야욕 엄청나게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은 또 군사력 동원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가 그건 아니고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살 거야라는 말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모든 수단을 열어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 때도 저희 많은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이 서방구에 대한 영향력 확장 그 의지를 보면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조치가 이루어진 것만큼 그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번 베네수엘라 관련 그 비공개 브리핑 이후에 기자들의 여러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요. 이 덴마크에 그 구매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부터 얘기했던 거다.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린란드를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미국의 안보 위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모든 선택지가 항상 열려 있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유럽 국가들이 경계를 하고 지금 영국을 포함한 7개 국가들이 공동 성명을 내서 그린란드에 대한 결정한 주체는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는 성명을 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정말 기추가 주목되는 것은 앞으로의 유럽하고 미국 그리고 나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령이고 덴마크는 미국이 핵심 동맹국인 나토의 회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린란드에 군사적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는 나토가 동맹국 간에 이런 대립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나토의 신뢰성, 결속력에 가장 큰 뭐 손상이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많이 지금 저도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베네수엘라는 미국 공격으로 숨진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를 했고요. 마두로를 지지하는 세력이 좀 단단하게 뭉치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두로를 비판해온 노벨 평화상 수상자죠. 마차도가 차기 지도자가 나라고 이렇게 본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실 베네수엘라 작전 이후에 구체적인 사상자 집계가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그 전에 쿠바에서 이제 자신들의 군 국무부 사실상 요원들이 32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32명의 집계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베네수엘라 당국에서 24명이 사망했다라고 해서 최소 56명의 사상자가 집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일주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는데 이 사망한 24명에 대해서 순교자라고 칭하면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제 이 베네수엘라 정국이 정리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중에 이제 마차도는 이제 미국하고의 언론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이제 지도자라고 당연히 생각한다라고 했고 그 이유는 강조한 내용은 이미 지난 선거에서 이건 불법 선거였고 부정개표가 이루어졌고 그때 이미 국민들은 자신하고 대통령을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적법하다. 그리고 그 언론 인터뷰에는 그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그 문제의 원인, 그 같은 세력의 사람이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공격하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BBC 방송을 보니까요. 마두로 대통령과 관련해서 납치라는 표현은 쓰지 말고 납치 대신에 생포라는 단어를 써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고 해요. 방송사에서.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당연히 그 메모가 이제 사진까지 나와가지고 논란은 되지만 이 BBC의 성향 자체를 보면은 이제
과도한 어떤 편을 든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중립적인 언어를 쓰려는 매체였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나올 법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예를 들어서 미국 영국 실제 표현으로 하면 키드냅, 납치됐다라는 표현인데 이 납치됐다라는 표현 안에는 이미 불법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시청자들한테 그런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미국이 사용하는 뭐 체포나 아니면 시즈, 납포 뭐 이런 용어를 써야 된다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 같고요. 예. 뭐 이런 것은 BBC 성향 자체 그리고 뭐 법적 소송 뭐 그런 리스크 관리 차원 전반적인 고려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네. 대만에서는 이 베네수엘라 이 사태를 보고 미국의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이후에 중국이 이걸 보고 대만에 대한 군사 행동이 나서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네. 나왔었는데 중국이 이런 세력을 향해서 레드라인을 넘으면 정면 격퇴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천비나 중국 국무원 대만 사무판공실 대변인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인데요. 근데 이 단호한 조치로 정면 격퇴할 것이다. 사실 이 발언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표현으로서는 많이 사용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 새롭지는 않은데요. 그보다 더 주목할 부분이 이후의 질문이 뭐였냐면 레드라인을 넘으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예. 이 대만 독립 어떠한 형태 대만 독립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법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몸과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될 것이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뭐 국내외 여기저기 여러 전문가들이 이 마두로 사태하고 대만, 중국 이 연계성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미국의 이런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서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게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몸과 뼈가 이렇게 가루가 될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보면 지금 미국도 마두로 정권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그 마두로를 타겟팅해서 축출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대만에 대한 정부의 어떤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분리 세력으로 규정을 한다면은 네네. 뭐 이런 조치도 국제법상 뭐 다른 하나의 중국 원칙 안에서 한 조치이기 때문에 국제법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대만 사태는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월드엔 이슈 조비온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석유 회사들과 만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대상이었던 베네수엘라 원유 최대 5천만 배럴을 인도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통제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임시정부가 미국의 3천만 배럴에서 5천만 배럴에 달하는 제재 대상 원유를 넘겨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도받은 원유는 시장 가격으로 판매할 것이라면서 수익금은 자신이 관리해서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천만 배럴 기준 시장 가격은 약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1년 반 내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을 확대해 완전 가동 상태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시설에 재투자를 해 미국이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고 이를 통해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베네수엘라 원유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은 약 3,032억 배럴로 추산되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하루 평균 생산량은 세계 소비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I'm also meeting with oil companies. Let's go. You know what that's about. We've got a lot of oil to drill, which is going to bring down oil prices even further. 다만 여전한 정세 불안 속 석유 기업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어 실제 투자가 트럼프 대통령 구상처럼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원유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지수인 가운데 국제 유가도 상승과 하락을 오갔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반미 동맹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이 군사 개입을 경고한 가운데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경찰서 진입을 시도하는 시위대. 곳곳에서 총성이 울리고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총에 맞아 쓰러진 사람도 보입니다. 열흘 넘게 이어진 이란 반정부 시위로 지금까지 최소 35명이 숨지고 1,200명 넘게 체포됐다고 미국의 한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시위를 촉발한 건 고물가였습니다. 이란 핵시설을 둘러싼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과 미국의 직접 타격, 강화된 국제사회 제재로 이란 경제는 고립됐습니다. 물가는 42% 폭등했고 화폐 가치는 10년 전에 44분의 1로 추락했습니다. 민생이 파탄 지경에 이르자 민심의 분노는 정권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시위대의 강경 진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اما با اغتشاشگر حرف زدن فایده‌ای نداره. اغتشاشگر رو باید به جای خودش نشاند. 유화책으로 내놓은 월 7달러 생활수당은 오히려 시위대를 자극하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러시아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두로에 이어 하메네이도 축출될 수 있다는 관측에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 전후 이란의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Look, we're watching it very closely. If they start killing people like they have in the past, I think they're going to get hit very hard by the United States. 하지만 이란은 서방의 기만적인 심리전이라며 하메네이 망명 준비설을 부인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위협 신호를 감지하면 먼저 행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